생후 45일 만에 통잠에 성공했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통잠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자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새벽 수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출산 전부터 통잠 방법에 대해 정말 많이 찾아봤던 엄마 중 한 명이었어요. 저희는 다양한 수면 교육 중 저희 부부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 과정이 통잠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아기가 11시간 통잠을 자게 된 과정을 차근차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기의 발달과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면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기의 밤잠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비교적 일찍 분유 수유를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밤잠 루틴을 만들 수 있었어요. 우선 입면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새벽 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벽 1시에 잠이 들었다면 100일이 넘은 지금은 저녁 8시에 잠이 들어서 최소 11시간 통잠을 자고 있답니다. 막수 1시간 전부터 집 전체를 간접 조명만 켜놓은 채 어둡게 하고 목소리 톤도 낮추어 말했어요. 그리고 아기 목욕을 시키고 로션을 발라주고 스와드까지 입힌 뒤 아기가 자는 방에서 마지막 수유를 했어요. 수유 중에 아기가 졸려하면 우선 우유는 먹이고 조심스럽게 트림을 시킨 뒤 바로 토닥토닥 재워줬어요. 만일 수유 후에도 눈이 말똥말똥하다면 트림 후에 옆방구에 눕혀서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을 감을 듯 말 듯 하고 있어서 그때 눕혀서 재웠어요. 확실히 저녁을 든든하게 먹으면 잠을 더 잘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수 양을 평소보다 20ml씩 더 먹였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 140을 먹는다면 마지막 수유 때만 160을 타서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했어요. 아기가 먹기 싫으면 알아서 혀로 밀어내거나 입을 꾹 다물기 때문에 억지로 다 먹이지 않고 아이의 신호를 보면서 수유량을 조절했어요. 신생아 때는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8번 수유를 하다가 생후 42일부터는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이 시간에 아기가 자고 있다면 일부러 깨워서 새벽 수유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배꼽 시계가 어찌나 정확하든지 결국 새벽 4시쯤 수유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깨는 간격이 조금씩 길어지더니 수면 교육 시도 5일 만에 처음으로 6시간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깨지 않고 쭉 잤고 이 패턴은 한동안 지속됐어요. 새벽 수유 하나만 없어졌을 뿐인데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입면 시간이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잠드는 시간을 앞당겨서 밤 10시에 막수를 주고 재웠더니 몸이 기억했는지 신기하게도 1시쯤에 일어나서 맘마를 찾더라고요. 이 시기 아기들은 결국 배가 고파서 깨기 때문에 일찍 잠이 들어도 밤새 쭉 자기 위해서는 배불리 먹이고 재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꿈수예요. 꿈수란 꿈나라 수유의 줄임말로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잠결에 수유를 해주는 거예요. 즉, 아기가 배고파서 깨기 전에 조심스럽게 보충 수유를 해서 밤잠을 연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원래 밤 10시에 수유를 하고 새벽 1시에 막수를 하고 재웠다면 이제는 밤 10시에 막수를 하고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아기가 깨기 전에 미리 먼저 수유를 해주는 거예요. 아기들이 아직은 빨개 반사가 있기 때문에 자고 있는 도중에도 입에 젖꼭지를 갖다 대면 오물오물 먹더라고요. 그리고 수유 분위기 역시 꿈속인 듯 정말 은은한 불빛 하나만 켜놓은 채 어두운 침실에서 수유를 했어요. 혹여나 밤중에는 소화가 느릴까봐 기존 수유량보다는 20에서 40 정도는 적게 주었어요. 평소 140을 먹는다면 100 정도만 수유를 했어요. 먹고 난 후에는 꼭 트림을 시켜줬어요. 아기가 깊은 잠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트림을 하더라고요. 단 꿈수는 아기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이는 거라 기도로 넘어가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권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에게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봤어요. 대신에 꿈수를 하는 동안에는 아기의 입을 보면서 꼴딱꼴딱 넘어가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먹였어요. 이렇게 되면 수면 상태에서 수유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아기의 수면 시간은 밤 10시에서 아침 7시까지 9시간을 쭉 잔 셈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방법은 주 양육자가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언제까지 꼼수를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생후 80일부터는 밤 10시에 입면해서 꼼수 없이 쭉 재워봤어요. 그랬더니 시도 첫날 새벽에 배가 고파서 깨더라고요. 이날 오랜만에 새벽 수유를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부터는 신기하게도 새벽에 깨지 않고 밤 10시부터 7시까지 내리 쭉 잤고, 이 기세로 잠드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앞당겨 재웠더니 생후 88일부터 지금까지 저녁 8시에 입면해 최소 11시간 통잠을 자고 있답니다. 가끔 새벽에 잉 소리를 내며 뒤척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쪽쪽이 물려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다시 잠들어요. 아기가 아마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라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수면 교육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안누법, 퍼벅법, 쉬다법이에요. 안누법은 아기를 안아서 재우다가 깊이 잠들기 전에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아기를 안아서 재우기 때문에 불안감보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어 비교적 일찍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안아줘야만 잘 수 있는 수면 습관이 생길 수 있고 양육자의 체력 소모가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퍼벅법은 아기를 잠자리에 눕힌 후 방 밖으로 나갔다가 아기가 울더라도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가 짧게만 진정시키고 다시 나오는 방법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터득해 수면 독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아기가 우는 동안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고 층간소음이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쉬다법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쉬 소리를 내며 토닥여서 스스로 잠이 들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양육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을 주면서 스스로 잠드는 연습이 가능해요. 하지만 잠들 때까지 계속 토닥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해요. 저희는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봤어요. 처음에는 안누법으로 재웠는데 15분 안에 잠이 들 정도로 효과는 좋았어요. 하지만 안아서 재우는 습관이 생길까 걱정이 돼서 이후에 퍼벅법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으아 울더라고요. 이 시간을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성격과는 맞지가 않아서 지금은 쪽쪽이를 물린 채 쉬다법으로 재우고 있어요. 가끔 아기가 잠들기 힘들어하면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밤 공기를 느끼게 해준 뒤 다시 재운다던가 유튜브에 잠자리 동화를 검색을 해서 아주 작은 음량을 틀어놓고 토닥거리면 잘 자더라고요. 수면 교육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고려해서 우리 아이와 합이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후 40일에 수면 교육을 시작해 45일부터는 6시간, 60일부터는 9시간, 그리고 88일부터 지금까지 11시간 통잠을 자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엄마 아빠보다 먼저 일어나서 울지도 않고 혼자 놀고 있기도 해요. 통잠 성공까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잘 따라와준 우리 아기가 정말 기특하고 고마워요. 통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육아팅 하세요.